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행인과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아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를 순찰하던 군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술,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모두 알죠. 하지만 음주운전 줄지 않고 약물운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주 지역의 음주운전 상황은 어떤가요?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음주교통사고 대응을 위해서 작년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는 14.3%, 부상자는 14.6% 각각 감소를 했는데 음주 단속 건수는 18.8%, 일평균 11.4건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음주사고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 추이를 보면은 매년 1, 2월 기점으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겨울에 더 음주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예, 아마 연말 연시에 회식 자리가 잦으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고 또 처벌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죠.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판 시각도 있고요. 네. 점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망친 경우, 뺑소니 한 경우에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현재 법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올해 1월 3일 해당 조항이 개정이 됐고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윤창호법 위헌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위헌 판결이 나온 겁니까? 이 해당 법률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를 해서 좀 위하력으로 음주운전을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법률 개정 후에 음주운전이 2회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고 음주운전 3회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게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과거 전력이 10년, 20년,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무관하게 위 조항의 대상이 돼서 강화된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점이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 그리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반만 하면 그냥 다 네. 해당이 되네요. 네. 그리고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죄질이 다 다른데 이 해당 법률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았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미하게 수치를 넘은 정도로 2번 걸리면 사실 굉장히 세게 한 번 걸린 경우보다 더 높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과거 전력이 또 10년, 20년이면 사실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해서 재범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장 문제가 되기는 했죠. 이 위헌 판결 나온 후에 음주운전 처벌에 영향이 있었나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 이후에 검찰에서는 10년이 지난 음주 전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고 적용 법률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제1항이 아니라 제3항 그냥 단순 음주 규정 적용을 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양형 판단에서 20년, 10년 전 전과여도 해당 전과를 동종범죄 전력으로 명시를 하고 이를 이유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전과 포함해서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존재를 했고요. 네. 그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 이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를 살피면 문제되었던 이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길긴 하네요. 그래도 10년.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를 하고 가중처벌의 대상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을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음주 측정 거부를 하거나 음주운전하는 경우라고 이제 명시를 아예 해놨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이제 0.2% 이상 아니면은 0.03% 이상 0.2% 미만 이렇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세분화를 시켰고 대상 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1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그리고 0.2% 미만 이렇게 이상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와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됐다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그래도 이 10년으로 제한을 뒀다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달리 어쨌든 규율도 되어 있고 사실 또 10년 이내면은 본인들 당사자도 기억을 다 해요. 언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 10년이 지나면 사실 엄청 오래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한 20년, 30년 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꽤 달랐고 또 대리운전 이런 게 지금처럼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게 확실히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창호법 위헌 판결과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음주운전 그리고 윤창호법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전범과 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이제 10년으로 확정을 했고 후범의 기산점을 벌금형 이상으로 구체화시킨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0.2% 미만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이 좀 필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0.03%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경미한 음주라고 인식을 좀 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음주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분명한 거는 이거는 실무상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해당을 하고 처벌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가 낮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년 이내에 9년, 8년 이 10년에 가까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9년, 8년 내에 재범을 했음을 이유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오히려 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전력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판결에서 해당 범죄 전력을 양형의 판단으로 삼지 않을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이게 기재는 되는 건가요? 양형의 기준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범죄 증거 기록을 살피면은 범죄 전력을 무조건 검찰에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범죄 전력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범죄 전력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범죄 전력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헌 판결 이후에 법원에서 적용 법조항을 다른 법률을 적용을 했는데 여전히 이 양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을 주요한 양형 기준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박희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